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을까? 윤서를 버린 내가.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선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강 씨는 제대로 된 보호자도 아니잖아요. 애를 친가로 보내든지 시설에 맡기든지 해야죠. 이장님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요? 강 씨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윤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언니를 미워했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을 나갈 뿐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윤서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그 안에 담긴 용서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때 도심 속 플로리스트 여왕이라 불렀죠.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비싼 꽃다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플라워숍이 아닙니다. 폐공장 건물 한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에요. 꽃은 시들어도 다시 피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제 손엔 아직도 흙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세척제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향기죠. 한때는 이 손으로 100만 원짜리 장미 부케를 만들었어요. VIP 고객들이 줄을 섰고 예약은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혼자 꽃을 가꾸고 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모든 게 멈췄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고 돌잔치가 미뤄졌고 사람들은 꽃을 사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월세는 밀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투자한 곳에서 곧 돈이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25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빚 보증을 선 건 제 명의였고 남은 건 5억 원의 빚더미뿐이었죠.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가게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플로리스트 강혜진은 그렇게 사라졌죠. 이곳에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옛날 친구가 알려준 시골 공장 건물이었어요. 폐업한 지 오래됐고 월세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작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꽃이지만 저는 매일 물을 주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동생 윤서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요. 미혼모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죠. 정신 차려. 내가 뭘 먹여 살릴 건데?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윤서는 연락을 끊었고 저는 찾지 않았어요. 바빴으니까요. 가게를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성공하느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참 웃깁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실처럼 만든 프리지아 구근을 심고 있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요. 윤서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문득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곳엔 아무도 오지 않거든요. 저는 흙 묻은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봤어요. 눈 내리는 길 위에 맨발로 서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새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종이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있었죠. 윤호를 부탁해. 엄마가. 순간 심장이 그 글씨체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 윤서의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이 주소를 줬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윤서의 눈매가, 윤서의 입꼬리가 그 아이 안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이의 맨발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만에 제가 버린 과거가 눈 내리는 겨울날 맨발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호라는 이름의 아이를 컨테이너 안으로 들였어요. 얼어붙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낡은 담요를 덮어줬죠.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냄비를 들 때마다 물이 흔들렸고 국물이 넘칠 뻔했죠. 윤서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어요. 드세요. 라면 그릇을 내밀었을 때 윤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맨발로 낯선 집을 찾아와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호는 구석에 누워 금방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어둠은 더 짙어졌어요. 윤서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슬퍼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윤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모, 이제 가야 해요.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집에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할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서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죠. 그분도 아직 살아계신 걸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는데요.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버스로 2시간 걸려요. 윤호는 주머니에서 버스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표였어요. 편도였죠. 돌아갈 표는요? 제가 물었을 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걸어갈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라서 더 답답했어요. 윤서한테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세상한테요? 아니면 모든 걸 외면했던 제 자신한테요? 잠깐만요. 저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죠. 그걸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야죠. 윤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엄마를 미워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워했죠. 윤서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동생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렸죠. 엄마가 그랬어요. 언니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윤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니가 만든 꽃다발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윤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가느다란 어깨였습니다. 눈 쌓인 길 위를 걸어가는 아이의 발자국이 점점 작아졌죠. 그때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윤호의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제 발밑으로 굴러왔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에 윤서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언니에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윤호를 부탁해. 이 아이만은 따뜻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언니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호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여기 있어. 잠깐만, 조금만 있어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호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었고, 윤서의 부탁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가 가꾸던 작은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프리지아 꽃봉오리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윤서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걸요. 윤호가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었어요. 두 분 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이장님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씨 계세요? 저는 부엌에서 윤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일어섰죠. 무슨 일이세요? 부녀회장님이 윤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애가 뭐예요? 친척이에요? 제 조카예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조카라. 이장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강 씨, 여기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를 데려오면 곤란하죠. 동사무소에 신고도 안 하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조카를 제가 돌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도시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오니까요. 부녀회장님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빚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 애도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아니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윤호만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조카가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잠깐이 얼마예요? 일주일? 한 달? 그의 학교는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윤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씨, 우리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기도 규칙이 있거든요. 애를 키우려면 제대로 된 보호자 서류가 있어야 하고 학교도 전학시켜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모.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있으면 이모가 힘들잖아요. 저는 윤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작고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윤호의 보호자가 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친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랑 부모 동의서가 필요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도요. 사망진단서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윤서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요. 그게 있어야 제가 윤호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모라고 하셨죠? 외가 쪽 친척이면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가 우선 보호자예요. 그분들 동의 없이는 힘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그분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저는 그 매듭을 풀 방법을 몰랐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왔을 때, 윤호는 화단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뭐해? 꽃 심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꽃은 흙에서 핀다고요. 윤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기도 했죠. 언니, 꽃은 흙에서 피는 거야. 화려한 꽃병에서 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윤서는 제가 너무 겉만 보고 산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윤호는 잠들었고 저는 윤서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구겨진 종이에 적힌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윤호를 부탁해. 그 한 줄이 무겁게 눌렀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보호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없는 제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폐공장의 철골 구조물이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윤호와 함께 있지만 결국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받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비겁한 언니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호를 지키겠다고요. 어떻게든요. 비록 제가 무너진 사람이라 해도 이 아이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요? 몰랐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하고 거친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죠. 마을 슈퍼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강 씨, 큰일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애요, 조카라던 그애. 산 밑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저씨를 따라 뛰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자락 초입이었습니다. 눈 쌓인 바위 옆에 윤호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윤호야.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윤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죠. 왜 여기 있었어? 어디 가려고 했어?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기만 했어요. 저는 윤호를 업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난로를 최대로 켰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손발을 감쌌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 입에 대주었죠. 1시간쯤 지나서야 윤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집이요. 이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살 아이가 걸어서 2시간 거리를 가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바보야. 그렇게 가다간 얼어 죽어. 괜찮아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제 삶에만 바빴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서는 끝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요. 저는 윤호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을까요? 윤서를 버린 내가, 동생이 힘들 때 외면했던 내가요. 오후에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장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요. 새벽에 애를 찾느라 사람들이 다 나섰고요. 이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했어요. 살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 씨는 제대로 된 보호자도 아니잖아요. 애를 친가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에 맡기든지 해야죠. 시설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요? 강 씨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고 애 학교도 못 보내잖아요. 이장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윤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도 그게 나을 거예요. 이장님이 나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윤호를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비겁한 사람일 뿐이죠. 저녁이 되어 윤호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모. 응. 엄마는 왜 언니를 미워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의 눈빛은 맑고 깊었어요. 거기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함만 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니 얘기만 하면 울었거든요. 보고 싶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어요? 나도 몰라.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폐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윤호는 제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윤서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대로요. 저는 컨테이너로 돌아갔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뒷모습이 외롭게 보였죠. 윤호야.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이모가 지켜줄게. 약속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윤서가 22살이었던 그의 봄이었죠. 동생은 가난한 청년 화가를 사랑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의 손에 물감이 묻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죠. 윤서는 눈이 반짝였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할 거야. 동생이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뭘로 먹고 살게? 그림으로?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보다 돈이 오래가. 넌 실패할 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냉정했어요. 윤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언니는 꽃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꽃은 돈이 되니까. 그 말을 한순간 윤서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윤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윤서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였죠. 유산은 전부 제게 왔습니다. 부모님은 윤서의 이름을 유언장에서 지워놨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강남에 플라워숍을 열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언니,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짜 꽃은 흙 속에서 피는 거라는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화려한 꽃병 속 장미는 일주일이면 시들지만 땅에 뿌리 내린 들꽃은 겨울을 버티고 다시 피어나니까요. 저는 겁만 봤습니다. 아름다움만 쫓았고 가치는 외면했어요. 사랑보다 돈을, 사람보다 성공을 택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고요했어요. 윤호가 심은 프리지아 구근이 그 아래 묻혀 있었죠. 봄이 오면 필 거예요. 윤서처럼요. 아니, 윤서가 남긴 아이처럼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윤호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죠.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윤서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해줘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꽃을 만졌어요. 노란 프리지아를 잘랐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퍼졌죠. 윤호야, 이리 와봐.
윤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꽃다발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꽃다발은 마음을 담는 거야. 저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다발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들지만 향기는 남는단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이제 없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남아있다는 뜻이야. 윤호는 꽃다발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꽃집을 준비했어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고 선반을 만들었죠. 윤호는 화분을 날랐고 저는 흙을 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꽃집을 한다고요? 슈퍼 아저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작지만 해볼 거예요. 아저씨는 화분 하나를 사갔습니다. 부녀회장님도 왔어요. 강 씨, 진심이었네요. 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튤립 한 다발을 사가시며 말했습니다. 잘해봐요. 응원할게요. 이장님도 들렀습니다. 여기 폐허였는데 이제 좀 살만하네요. 일주일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호의 보호자 서류가 나왔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윤호의 보호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혜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호는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었어요. 프리지아가 활짝 피어 있었죠. 윤호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윤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여기서 다시 꽃이 피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온기가 내 겨울을 녹였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윤호 덕분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윤서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따뜻했어요. 이제 그 웃음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간판을 달겠죠. 윤아라는 이름으로요. 윤호와 함께요. 봄이 왔습니다. 폐공장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윤아 플라워 스튜디오였죠. 윤호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어요.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죠. 프리지아의 달콤함, 튤립의 상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윤호야, 학교 갈 시간이야. 네, 이모. 아이는 지난달부터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단단해졌어요. 윤호가 학교에 간 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녀회장님, 슈퍼 아저씨, 식당 사장님까지요. 여기 꽃이 참 싱싱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웃이었죠. 오후 윤호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행복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화단에 새로운 구근을 심을 거였죠. 이모, 이번엔 뭐 심어요? 백합. 여름에 피는 꽃이야. 윤호가 흙을 팠습니다. 달고 고소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촉촉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죠. 이제 우리 둘 다 봄이구나.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흙을 만지는 두 손 위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윤호의 작은 손과 제 주름진 손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꽃을 심고 함께 기다리는 손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윤서가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서야, 잘 보고 있어? 윤호 잘 크고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폐공장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어요. 꽃이 가득한 작은 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래 굳은 내 마음을 다시 피워내는 일이라는 걸요. 윤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녁 먹어요. 그래. 가자. 함께 컨테이너로 걸어갔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서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따뜻했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다시 피고 사람의 마음도 다시 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윤호와 함께 폐허 위에서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작은 꽃집에 불이 켜졌어요. 유나 플라워 스튜디오.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